저희가 준비한 6위와 4위예요. 그 전직 정보당국의 수장입니다.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어제 뭐라 그랬냐면 최근 북한의 동향과 관련해서 의미심장한 분석 하나를 내놨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를 했던 리일규 전 참사의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건 당의 배려와 당의 운동이나 어떤 수령이 배려가 아니고 장마당에 나가야만 내가 살 수 있고 나는 당에 의거하는 게 아니고 나의 힘, 장마당을 통한 나의 힘에 의거한다. 이런 3대 악법을 채택했잖아요. 이게 사실 이 모든 법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하지만 기본 청년들을 상대로 하는 그 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을 이제 내 자식들까지 이렇게 못 살리고냐. 하나하나 만나볼 텐데 김규현 전 국정원장이 뭐라 그랬냐면 박충건 의원님 북한에는 당이 두 개인데 정확히는 노동당과 장마당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눈다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정말 그런 말이 나올 법하다고 생각하고요. 북한에는 이제 소위 이제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젊은 청년층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MZ 세대와 이제 연령대가 비슷한데 1980년대 이후에 이제 출생한 북한의 젊은이들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고난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극한의 생존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체제에 무조건적으로 충성하고 순응하기보다는 정말 자신들의 어떤 자아 실현과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변화와 자립을 갈망하는 그런 세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거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자아 실현의 최종적인 가장 중요한 목표가 조선노동당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표가 당원이 되는 게 최종 목표였는데. 네, 출세의 길이죠. 그런데 북한의 장마당 세대에게는 조선노동당원이 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이제 시장에 의존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세대가 되다 보니 그래서 정말 조선노동당 위에 장마당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많은 경험을 하셨을 테고 뭐 최근에 다른 북한 전문가들도 북한이 만약에 조금씩 순차적으로 계속 붕괴 조짐이 있다면 다 장마당 세대 때문일 거다라는 분석도 나왔는데 이곳에서 혹은 뭐 이게 사실 공간이 주는 표현이라고 하지만 뭐 이른바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 통칭해서 부르는 것도 있으니까요. 이런 세대들이 정확히 어떤 의견들을 교환하는지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적인 사례들 좀 있을까요? 그런 사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MZ세대와 비슷하게 IT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MZ세대들끼리는 한국의 드라마나 어떤 K-팝 같은 것들을 서로 간에 공유하면서 이제 많이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 한류를 많이 접하면서 한국 말투도 많이 배워가지고 일상생활에서 한국 말투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개팅이라든가 데이트라든가 그리고 뭐 카운터 이런 말까지 쓴다고 하고요. 카운터도요? 영어인데도요? 스케줄 이런 말들까지 쓴다고 합니다. 그런 세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다. 그래서 이제 북한 당국이 한류 콘텐츠를 서로 간에 이제 공유하면서 소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못하게 막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IT 기기라든가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을 우회하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서로 간에 한류 콘텐츠들을 공유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없으니까 북한 내부에서 뭐 우회로 애둘러서 하는 것도 콘텐츠를 소비하고 그걸 다 그렇게 말로 하고 교감하고 대화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은식 교수님, 이게 사실 최근에 북한 김정은의 현장 시찰들을 좀 봤을 때 특히 이제 젊은이들 중심으로 뭔가 본인이 시찰에서 아우르고 다독이고 하는 모습들도 결국 이거 장마당 세대 본인들이 제어하고 컨트롤하지 못하면 쉽지 않다는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김일성 1대 수령, 김정일 2대 수령, 그리고 지금 3대 수령이 김정은에 와서는요. 특히나 MZ세대층이라고 볼 수 있는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는 당과 국가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는 세대입니다. 금방 아까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태어나서 유년기, 청년기, 그리고 지금의 세대, 지금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당이 해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어떤 걸 아무것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당이 지시하고 강요하고
명령에 따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마당 세대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봤을 때 통치하는데 가장 신경 쓰이는 계층일 겁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도 여기 나왔습니다만 평양문화보호법이라는 해괴망측한 법을 통과를 시켜서 남쪽 단어를 쓰는 건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이른바 장마당 세대 젊은 층들이 동요하고 그다음에 당의 지시나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을 움직인다고 하는 수령에 대한 이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들은 그 충성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과 수령에 대한 이른바 맹목적인 복종 이 부분에 대한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법규까지 만들어서 강제로 처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최근에도 그 압록강 연변에 수해가 크게 났습니다만 수해 난 지역에 가가지고 김정은이 하고 있는 걸 보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만 대책이 없는 모습이 좀 보이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면에 확인된 것으로도 어디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시범을 보이는 상황에서도 실제로 경호원들이 총을 메고 이 방아쇠 손대고 있으면서까지 경호를 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의 지금 통치사 과정에서는 이 장마당 세대에 대한 이른바 민심 위반 이 부분은 정말 막을 수 없는 대세라고 생각이 듭니다.